마이가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데드맨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혀 계획하거나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태가 번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좀 홍보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게 가요 프로 거의 탑 10에 올라갔었던 그런 히트곡이에요. 그 당시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우리 민의당이었나? 그쪽 당 이름이 민의당 대표 유연수 선배님이 연기하신 그쪽 대표는 또 무슨 또 되게 뭐 아티스트처럼 무슨 자기 사진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분에게 사진이 찍혀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여지는 어떤 묘한 뉘앙스의 일그러진 얼굴, 자기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된 상태에서 그 표정의 느낌, 뉘앙스 같은 것들, 물론 저기 화면이 정지되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많은 대사에 관한 질문을 아까 드렸지만 대사 이전에 눈빛이나 표정에 있어서 저는 그 씬에서 그 선배님 표정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사진이 찍혀질 때 느낌이나 항상 누군가를 막후해서 조종하는 역할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시다가 거기서 마침내 이제 그 순간의 관계가 역전되고 본인이 이제 적나라하게 그렇게 따발려진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직면해야 되는 건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때? 그냥 그 카트가 되게 중요해서 부담스러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순간에 감독님이 잘해주셔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좋은 걸로 골라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김희애 선배님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모멘트들을 꽤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특히 우리 누구야 위에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장면 있죠. 황치훈 후보가 막 할 때 내려다볼 때 보면 이렇게 밑에서 조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선배님 모습이 되게 얼굴이 무섭게 강한 눈빛과 그 메이크업의 톤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무섭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윤희에게나 최근에 다른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없던 부분인데 물론 배우 본인께서 뭐 거울을 보시면서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감정에 몰입해서 만들어지시는 거겠지만은 이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스스로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이번에 좀 그 역할을 위해서 분장하는 거를 저희 분장팀에서 뭐 헤어나 메이크업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거부감이 없고 너무 신났어요. 저렇게 얼굴 이렇게 들이대고 마음대로 해주세요. 막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좋아갖고 해서 했는데 뭐 그리고 조진웅 씨랑 그런 얘기 우리 좀 했는데 어떤 배우는 자기 얼굴을 자꾸 모니터를 보면 볼수록 발전하는 배우가 있고 또 우리 같은 배우들은 좀 저 얼굴을 잘 스스로 못 봐요. 우리 다 안 보시는 체질이구나. 네, 좀 억지로 한번 이렇게 보고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역할은 제가 좀 많이 과장되게 해서 좀 부끄러운 면도 사실 있었는데 하지만 또 쾌감도 있으셨던 거죠. 너무 좋죠. 이런 역할에 이런 표정을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런 역할을 맡기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기를 그냥 도와준대 막 빨주노초 하는 거 막 칠해놓고 그냥 저를 연기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분장이나 이런 걸로 막 바꿀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행복했죠, 배우로서는. 예. 반면 우리 이만재, 조진웅님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 아주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는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또는 배우로서 또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솔 딸의 그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네.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처음 시나리오를 그 신을 읽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신을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근데 사실 보면 그 신의 상황이 환경이 배우에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낮에 쨍한 햇살에 그런 뻥 트인 공간에서 거기 어디예요? 뭐 분당 무슨 다리 위야? 색강다리 분당이에요? 아니요. 어디? 여의도 여의도? 하고 대방역 있는 아니 그런 햇살이 쨍한 뻥 트인 공간에서 상대 배우도 없이 그 전화기를 들고 혼자 해내야 되는. 네. 근데 그때 전화기 속에 뭐 상대 배우가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하셨고 영하 한 15도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해서요. 사실은 진짜 뭐 거의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추운 촬영 전체에서 가장 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 명령기였다고 생각 들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씬에 대해서. 굉장히 추웠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만재라는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말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본도 약간 수정을 좀 했었는데요. 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여쭤봤죠. 남편이 버려졌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헤어졌던 사람들에게 이런 전화가 가면 어떻게 절대 안 받지. 그리고 그 번호는 없을 것이며 그에게 밥을 잘 먹었니? 밥은 챙기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전화번호 바꾼다고. 그래서 아마 그 상대 배우의 포즈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더 심플하게 뭐 물론 상대 여배우의 대사가 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감정선으로만 죽었어. 그냥 그 한마디에서 닥쳐지는 모든 리액팅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당연히 임신을 했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심여사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제 삶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슬펐던 장면인데 제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컷 이러면 저쪽에서부터 스태프들이 뛰어와요. 뛰어와서 어떻게든 나를 따뜻하게 하려고 막 몇 명이 붙어서 막 난로를 대고 난 거기 더 눈물이 난 것 같아.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와 그때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떨림이나 눈물 같은 경우 다 실제 스태프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추워서 떨리고 뭐 이런 그런 도움을 받으셨군요. 전화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감정이 있었으나 그렇게 아주 예쁘게 승화된 것 같아서 감독님도 고생 많으셨죠. 그때 촬영하는 우리 김영동 촬영 감독님, 김동영 촬영 감독님부터 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도와주는 느낌. 예, 모든 장면이 그랬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촬영 감독 같은 경우는 막 하고 있다가 레디 하면 선배님 5cm만 들어가도 될까요? 막 정말 그 급박한 감정을 이어가게끔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 아유 소주 한잔 먹자. 역시 강렬한 장면들은 다 이렇게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화 속 내용 못지않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강렬한 장면들은. 네. 반면 우리 이제 처음부터 울화를 갖고 시작한 우리 분이 가득 차 있었던 우리 공이주 역할의 수경님은 이제 막상 영화 마지막이 되니까 처음으로 그 분이 좀 사라지고 예. 월간 공문식 맞아 아빠 이름 그죠? 되게 예쁜 책 표지랑 월간 공문식을 발간하면서 그 화면에 이렇게 좀 따뜻한 햇살이나 이렇게 조명의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 분이 사라진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신 찍을 땐 어땠어요? 이제 종주마의 짐을 벗은 건가 거기서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 마지막에 살짝 미소를 지어달라 하셨는데
미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그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미소가 났어. 네, 미소가. 그리고 그 왕발토 선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을 때 왜 계세요? 이랬어요. 여기 왜 계세요? 이랬어요. 나중에 너무 저는 그 전사를 모르니까 여기 왕발통이 저랑 같이 일하게 되는 것까지 과정을 모르니까 되게 좀 다른 영화 찍는 기분이었어요. 그 장면은. 그 왕발통이 안경 쓰고 네, 네. 그 이상 그 세그웨이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타고 다니는. 한국말로 왕발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왕발통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 배우분 성함이 제가 죄송합니다. 최영우. 그 캐릭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딱 3번인가 2번 나오지만 네. 구독 좋아요 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 그거 세그웨이 네, 왕발통 네, 네, 그런 거. 그거 연습하신 거예요? 그분 원래 그렇게 잘 타시나? 아니요, 이제 연습하셨는데 이게 네. 사실 촬영 직전에 외발이 온 거예요. 소품들에서 아. 착오가 있어서 그래서 2발로 연습을 하셨는데 네. 예, 현장에 외발이 도착해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잘 하여튼 근데 연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되게 갑자기 그 신이 기억이 나고 사실 우리 감독 배우님들과 할 얘기가 또 무척 많은데 우리 또 이 관객분들의 질문을 또 받아야 하는 시간적인 또 흐름 속에 있어가지고 오늘 보시면서 여기 또 화준홍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마이크를 들고 달려가 주실 거예요. 네, 질문 여기 일단 제일 가까운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극 중에서 이름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두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이름의 이름의 실제 이름이? 제 네, 실제 이름. 저는 뭐 중벌준자의 근원 원자를 진짜 나랑 같네요 한자가. 중벌 중에 뭐 근원이 되라 이런 뜻에서 저는 이름은 평범한데 성이 좀 괴이라고 하면 이제 죄송해요. 성 때문에 많이 놀림 많이 당했어요. 학교에서 뭐 봉보로봉봉봉 뭐 이런 거 이상한 성이 특이하고 학교에 가면 항상 전교에 저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또 좀 놀림 당하고 있는데 진웅님은 본명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저 진짜 웅자 쓰시는 분은 제 아버지고요. 아버지 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라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래서 아버지 함자를 같이 쓰면 뭔가 제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이 좀 누가 욕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프레임을 약간 씌워놨는데 사실 아버지하고 좀 친하고 제가 좀 좋아해요 아버지를. 그래서 뭐 아버지 이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좀 그 이름이 세서 좀 나도 좀 그런데 너 괜찮겠냐 그래서 아버지 괜찮아 저 어차피 굿쟁이라서 제 팔자가 더 셀 거예요. 받아와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쁠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저희 부모니가 지어주셨는데 어머니한테 무슨 딸 이름을 좀 하루게 이름을 지었냐고 그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에 있게 됐나 봐요. 네. 저는 빼어날 수의 경사경입니다. 네, 경사. 경사나 딸 때 네. 그 경사. 네. 그 느낀 적 있어요? 역시 내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근데 주민등록상에 그건 경이 그 경사경인데 아빠가 자꾸 공경할 경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 저희 다른 배우님들도 이름에 대한 재밌는 그러니까 박고산 배우님은 할아버지 함자를 쓴다고 하시고 아버님, 할아버님, 꿈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혼내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 함자를 이름으로 이제 가져갈 게 없어서 별걸 다 가져가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름 쓰게 되면 확실히 마음가짐, 몸가짐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은 느낌 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조심하게 될 것 같네요. 근데 질문하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혁입니다. 순 혁. 네. 순혁 씨. 예. 순순히 혁명의 길을 따라가고 순활순의 김난혁입니다. 멋지다. 가까운 제일 앞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우선 또 이름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영화상에 이름의 뜻이 나오는 게 이만재 그리고 이제 여사님과 황치훈 의원이 있잖아요. 황치훈 의원 한자로 인장이 나오는데 이름에 대한 뜻이 안 나와서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공교롭게도 제 이름이 희주여가지고 혹시 희주에 대한 의미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스릴 치에 운자를 쓴 거고요. 황치훈은 네. 그 희주는 기쁠 희에 붓을 주자 이렇게 예. 뭐 대한 장명가 협회 토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희주 한자 같으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장명가 분들 도움 받은 거 있어요?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아니 그렇진 않고 이제 이렇게 인장가 분들 중에 영리인장이라고 이렇게 운세를 진짜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장 파주시면서 운세 봐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여러 번 만났죠. 아까 이제 그 화려한 조연진 분들 얘기하면서 잠깐 우리가 빼먹고 말았는데 우리 또 전설적인 배우이신 네, 살아있는 전설이신 우리 전무성 선배님이 인장가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주인공 이름을 파주는 그런 캐릭터신가 했더니 알고 보니 영화의 결말 부분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으로 나오는데 그분의 이제 거기 사진 액자에 뭐 결혼 그 아내의 모습 이렇게 살짝 소품 그 기모노를 입은 분이 그 사진 안에 있고 어떤 정치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진 상징적인 부분이 그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뭐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과정에서 마쿠에 마쿠가 나오고 즉 이 모든 혼탁하고 더러운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짜 마쿠의 마쿠는 누구고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건 누구인가라는 어떤 심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계신 것 같아요. 전무성 선배님과 그 캐릭터가 약간 뭐 천기누설은 아니 살짝만 누설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테마 자체가 그냥 우리가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어떤 사건들이나 체험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대리자들이 책임을 지는 사회다. 이게 누가 도대체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빈번하게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근데 우리가 과연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의 가치를 좀 각자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고 좀 모든 사회의 권력자들 아니면 자본가들 모두 이런 사람들 우리 개개인들마저 이름에 대한 가치를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이유고요. 그러면은 그 인장가의 어떤 전사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도대체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뭐 일제 시대에는 이제 청시개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결국 그것도 이름을 뺏기는 그런 가장 거대하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네. 이름을 뺏긴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객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 놓치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제가 이제 작가로서 이 작품의 한 컷이라도 뭔가 이 사람의 배경을 설명할 때 그런 맥락들이 이렇게 이제 묻혀놓은 거죠 사실은. 예, 그거 역시 이름에 대한 이름을 빼앗긴 시대였고 그것이 결국 이 정치 사회적인 맥락을 다루는 지점에 테마가 있으니 그런 면에서 이제 심한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어떤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서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여기서 정치 역사적인 어떤 맥락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더
심도 있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관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파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풍성한 레이어들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이번엔 저 뒤쪽으로 한번 저기 오른쪽 세 번째 여성분 뒤쪽에. 저는 이거 처음에 예고편을 보고 그 김희 배우님 그 신여사 캐릭터가 그 퀸메이커에서 황도희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직업은 같은 직업이잖아요. 그 전략기획실 실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치 쪽에서 도와줬던 역할이고 그래서 근데 이걸 보니까 또 두 캐릭터가 되게 다르게 느껴졌는데 배우님은 이걸 뭐 대본이나 뭐 연기하실 때 두 캐릭터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퀸메이커는 시리즈물이어서 이 영화하고는 좀 아무래도 장르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정치 컨설턴트가 되긴 했지만 그 황도희는 처음에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사였다가 자기의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고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되게 파워풀하게 나오고 전체 그 정치판을 내 손 안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스케일이 좀 다른.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 꾸미는 것도 또 신여사는 좀 더 연륜도 있고 더 파워풀하고 파워도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뭐죠? 중장비를 앞세워서 꽉 치고 들어와서 뒤에 이제 차문 열리면서 등장하실 때는 거의 막 정치계의 터미네이터처럼 되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근데 거기 밑에 사람들은 막 전기톱 들고 막 피떡이 돼 있고 먼지 막 뒹굴고 했는데 본인은 그 안에서 딱 이 패션에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면서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런 장면은 참 배우로서는 욕심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다는 생각 참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 관계상 한 분을 더 받겠습니다. 저쪽 제일 벽 쪽에 계신 안쪽에.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하도 많이 쌓이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기간을 버티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가끔 그 핸드헬드 장면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거 궁금하고 일단 김희애 배우님은 제가 예전부터 아들과 딸 때부터 너무 팬이어가지고 윤희애를 너무 잘 봤고요. 그때 항상 제가 오늘 작품에서 느낀 건데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감정이 과잉되지 않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오랜 연기 경력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 제가 좀 오래 했죠.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제 연기를 잘 안 봐요. 좀 부끄럽고 그래서 아마 이 역할도 저희는 한 번 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완전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저 긴 기간 그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텨왔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영화에 대한 사랑, 애정 뭐 이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봉준호 감독님이랑 작업을 오래전에 하고 그때 감독님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잖아요. 감독님한테 뭘 배웠냐, 뭐 어떠냐 감독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긴 하지만 제가 감독님한테 사실 배운 가장 큰 거는 영화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거 지금 영화가 너무 힘든 사실 상황이고 극장의 시대가 굉장히 뭐 저물어가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이지만 영화에 대한 그 애정은 사랑은 뭐
그것만이 그냥 버틸 수 있는 영화인들이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에서 스크린 영화 또 신인 감독이 만든 작품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요. 네, 잠시 또 저의 특유의 산만함을 활용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김희애 선배님이 과거에 주연하셨던 아들과 딸 아주 전설적인 마봉주의 MBC 드라마입니다. 네, 전국 관객들을 이제 눈물바다로 몰고 갔던 최수종님이 오빠로 나오셨었죠? 정혜선 탤런트 정혜선님이 네, 엄마로 맞습니다. 나오시고 네. 그 한국의 그 남아선호 사상과 그 아들과 딸을 막 차별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마 유튜브 같은데 있을 거예요 드라마 그죠? 걸작 드라마입니다. 장수봉 감독님이셨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어릴 때 드라마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장수봉 감독님이라는 또 전설적인 드라마 감독님이 계세요. 마당 깊은 집 뭐 이런 거 하신 분인데 그분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과 딸. 네, 예, 맞아요. 또 보시면 또 우리 김희애 선배님의 또 활약사 볼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쨌든 그 다시 한번 큰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제 영화 작업 자체를 왠지 귀하게 여기는 요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신인 감독님이 또 좋은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무사히 만들어서 큰 스크린에서 같이 보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뭐 아무리 스트리밍의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기회가 되게 그래서 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은 뭐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또 여러 가지 영화적인 또 주제적인 정치 역사적인 주제적인 또 야심도 있는 영화니까 한번 또 곱씹어 보시고 재관람도 하시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신 우리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준홍 감독님은 참아주시고 새 배우분들만 짧게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인 것 같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여사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할을 작품에서 찾기 참 쉽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연기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위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영화 찍은 덕분에 좋은 자리 저도 가졌네요. 감사드리고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너무 바쁘신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 내주신 봉준호 감독님께 특별히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